모든 엔진 고장의 93%는 이 15가지 일반적인 운전 습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통계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바람을 맞으며 걱정 없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시보드에 빨간불이 깜빡입니다.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몇 달 동안 오일 교환을 미루고 있었는데 그저 정비사들이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은 심각한 엔진 문제를 경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일 교환은 엔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오일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두껍고 끈적한 슬러지로 변합니다. 이 찌꺼기가 중요한 엔진 부품을 덮어 천천히 손상시킵니다. 오늘날의 엔진은 이전보다 오일 품질에 더 민감합니다. 더 뜨겁고 빠르게 작동하며 부품 간의 간격이 더 좁습니다. 깨끗하고 신선한 오일이 필요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남자가 3년 된 차를 가져왔습니다. 엔진이 망가졌습니다. 내부는 마치 누군가가 몰라세스를 부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차를 산 이후로 오일을 한 번만 교환했습니다. 청구서, 새 엔진에 $8,000가 들었습니다. 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일 교환을 건너뛰면 베어링이 부서지고 실린더 벽이 긁히는 등 많은 엔진이 너무 빨리 마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50의 오일 교환을 건너뛰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 걸까요? 오일 방치로 인한 엔진 수리는 $3,000에서 $10,000까지 들 수 있습니다. 전체 새 엔진이 필요하다면 $15,000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대형 보험 회사는 정기적인 오일 교환이 엔진 수명을 최대 50%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지보수 일정을 지키면 차가 2배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일은 단순히 미끄럽게 만드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엔진을 냉각시키고 청소하고 보호합니다.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오일은 작은 금속 조각을 흡수하고 열을 흡수하며 녹을 방지하지만 오일도 결국 닳습니다. 다음에 오일 교환을 몇천 마일 미루고 싶을 때 $50의 서비스만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수천 달러의 수리비를 지불하고 차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만이 엔진을 망칠 수 있는 유일한 액체는 아닙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가 있는데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탱크에서 마지막 마일을 짜내어 돈을 절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빈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단순히 길에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엔진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늦었고 연료등이 켜졌지만 출근하고 나중에 주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돈이 부족할 때 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연료 펌프는 탱크에 있으며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연료가 거의 없을 때 바닥에 쌓인 모든 쓰레기를 끌어올립니다. 그 모든 먼지와 녹이 이제 연료 시스템을 통해 강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연료 펌프는 냉각과 윤활을 위해 가스가 필요합니다. 연료가 부족할 때 그 펌프는 건조하게 작동합니다. 물 없이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언가가 고장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달 한 남자가 고속도로에서 연료 펌프가 고장나서 견인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몇 주 동안 빈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청구서, 새 펌프에 $800, 그리고 노동비. 그는 운이 좋았습니다. 고장난 펌프가 전체 연료 시스템을 막는 경우도 봤습니다. 새로운 인젝터, 새로운 필터, 몇 시간의 청소, 이는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탱크에 물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연료가 부족할 때 그 물이 마지막 가스와 함께 빨려 들어갑니다. 물과 엔진은 섞이지 않습니다. 이는 미스파이어, 거친 작동, 심지어 심각한 엔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탱크를 거의 비우고 운전할 때마다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몇 번은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새 연료 펌프는 부품만으로도 $100에서 $300가 들 수 있습니다. 노동비를 추가하면 $1,000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초기에 발견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수천 달러의 엔진 수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미친 부분은 이 모든 것이 쉽게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탱크를 최소한 4분의 1 이상 채워두세요. 연료 펌프를 보호하고 계산 실수나 교통체증에 대비할 여유를 줍니다. 기억하세요. 차는 모든 것이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작은 문제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단순히 주유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엔진과 지갑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또 다른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에 있는 작은 주황색 불빛을 아시나요? 네, 그거요.
그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속이 울렁거리지만 계속 운전합니다. 날마다. 그 무해해 보이는 엔진 경고등이 $100 수리와 $5,000 수리비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많은 운전자가 그 주황색 불빛을 경고보다는 제한으로 봅니다. 그들은 차가 여전히 작동하니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작은 불빛은 차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엔진 경고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켜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느슨한 연료 캡일 수도 있고 쉬운 수리이지만 산소 센서가 고장나거나 촉마의 변환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자동차 용어가 아닙니다. 무시하면 큰 비용이 들 수 있는 실제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고객이 픽업 트럭을 가져왔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몇 달 동안 켜져 있었지만 트럭은 괜찮아 보여서 계속 운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배기 매니폴드에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져왔으면 간단한 $300 수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린 탓에 그 균열이 커져 배기가스가 엔진 베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배선, 센서가 손상되고 심지어 후드가 휘기 시작했습니다. 총 청구서 $3,000 이상, 더 심한 경우도 봤습니다. 한 번은 고객이 거의 1년 동안 엔진 경고등을 무시했습니다. 차가 여전히 작동하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차를 가져왔을 때 변속기가 낮은 유체로 인해 천천히 파괴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리비가 너무 높아 결국 차를 부품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엔진 경고등을 무시하는 실제 비용은 무엇일까요? 평균적으로 불이 처음 켜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50에서 $400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수리비가 쉽게 $1,500를 넘을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연으로 인한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엔진 경고등이 당신을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돈을 절약하려는 것입니다. 현대 자동차는 똑똑합니다.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작은 문제를 감지할 수 있지만 경고만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자동차 수리를 원하지 않지만 그 불이 처음 켜졌을 때 정비소에 빠르게 가는 것이 나중에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붕의 작은 누수를 고쳐서 집 전체에 물 손상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차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엔진 경고등은 이봐,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갑이 고마워할 겁니다. 하지만 무시하는 것만이 엔진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엔진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추운 아침, 늦게 일어나 채 뛰어들어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일상적인 습관이 엔진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는 예열 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엔진은 당신의 일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면 내부 부품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엔진에는 금속, 고무,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모든 부품이 차갑고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엔진을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품이 같은 속도로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한 가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모를 일으킵니다. 이제 오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추운 날씨에는 오일이 두꺼워집니다. 쉽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엔진을 시작하고 바로 가속하면 그 두꺼운 오일이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엔진 부품들이 충분한 윤활 없이 서로 마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운 온도는 다른 엔진 부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배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차는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추운 시동 시 엔진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피스톤은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실린더 벽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오일은 아직 잘 흐르지 않고 이 모든 일이 엔진이 열심히 일하도록 요구하는 동안 차가운 고속도로로 가속하는 동안 일어납니다. 채 30초에서 1분 정도 예열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일이 흐르기 시작하고 엔진 부품들이 더 균일하게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매 겨울 아침마다 하는 빠른 추운 시동, 그것들이 엔진의 수명을 몇 년씩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추가 마모가 쌓입니다. 이해합니다. 추운 날씨에 출근이 늦어질 때 차가 예열되기를 기다리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믿으세요. 그 몇 초가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추운 시동만이 엔진에 스트레스를 주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운전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또 다른 흔한 습관이 엔진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도로에 나설 때마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차는 왜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차는 금방 망가질까요? 비밀은 당신의 운전 방식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운전 스타일이 어떻게 엔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지갑을 비우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모두 그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고 회전기의 바늘이 치솟습니다. 멋지죠? 하지만 그 흥분은 대가가 따릅니다. 그렇게 엔진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부품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그런 학대를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엔진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속도에 비해 너무 높은 기어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오일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엔진이 과열되고 더 빨리 마모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소식입니다. 이는 특히 직접 분사 방식의 최신 엔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항상 너무 높은 회전수로 운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엔진은 2000에서 3000 rpm 사이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곳에서 좋은 성능을 얻으면서도 너무 빨리 마모되지 않습니다. 가속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높은 기어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운전 습관은 나중에 비싼 수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모가 쌓입니다. 변속기를 수리하는데 수천 달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강하게 운전하면 전체 구동계가 손상을 입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손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부드럽게 운전하고 엔진을 행복한 영역에 유지함으로써 차를 2배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리 비용을 많이 절약하고 차를 오랫동안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운전 방식은 단지 빠르게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떻게 감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디서나 엔진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또 다른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에서 자주 발생하며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히는 교통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왼발은 클러치에, 오른발은 브레이크 위에 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아닙니다. 이 지속적인 클러치와 브레이크 사용은 조용히 차를 손상시키고 돈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교통체증에서 클러치나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습관이지만 이는 변속기와 브레이크를 정상보다 더 빨리 마모시킵니다. 클러치를 조금이라도 밟으면 스로아웃 베어링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중요한 부품은 페달에 발을 올려놓으면 더 빨리 마모됩니다. 또한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도 마모됩니다. 이것들을 교체하는 것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전체 클러치 작업은 $500에서 $2000가 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쁩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로터에 계속 마찰하게 만듭니다. 이는 패드를 더 빨리 마모시키고 로터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수리는 축당 $300에서 $800가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갑자기 발생합니다. 차가 어느 날 괜찮아 보이다가 갑자기 비싼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에서는 클러치를 사용하지 않고 기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오랫동안 정차할 때는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세요.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는 앞을 보고 더 많이 관성주행을 시도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차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습관 중 일부는 시동을 걸기 전에 시작됩니다. 큰 엔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흔한 실수가 하나 있으며 아마도 모르는 사이에 했을 것입니다. 어떤 차는 왜 영원히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차는 10만 마일을 넘기지 못할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더 간단하고 당신의 통제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또 다른 청구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0의 서비스를 건너뛰면 나중에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차의 부품은 보이지 않더라도 마모되고 있습니다. 분해해 봅시다.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는 모두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시하면 문제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냉각수를 보세요. 냉각수 교체를 건너뛴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의 헤드 게스킷이 터졌고 수리비는 $2000에 달했습니다. 간단한 $50의 서비스가 큰 절약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빠집니다. 또 다른 고객은 변속기 오일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속기는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는 차값보다 더 들었습니다. 그녀는 새 차를 사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받는 차는 방치된 차보다 50%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차의 수명을 몇 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달러의 서비스를 건너뛰는 진짜 비용은 무엇일까요? 4,000달러 이상의 수리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찍 발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엔진 전체를 새로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은 5,000달러에서 10,000달러 이상입니다. 타이밍 벨트를 생각해 보세요. 타이밍 벨트를 교체하는 데는 약 500달러가 들지만 무시해서 벨트가 끊어지면 엔진 손상으로 인해 수리비가 5,000달러 이상 들 수 있습니다. 큰 부품만 문제가 아닙니다. 에어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면 연료 소비를 10% 줄일 수 있습니다. 주유할 때마다 그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정비를 건너뛰는 것은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괜찮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